일제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강의를 하게끔 되면서 저희들이 우리 그 추천 물건을 4개월 동안 60만 원을 수강료로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4개월에 60만 원을 받고 8개월에 100만 원을 받기도 하지만은 단 한 번만 들으시는 분에게는 10만 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한 번만 들어도 되고 4개월을 해도 되고 8개월을 해도 되게끔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하면서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 날 첫 번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247입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장으로 사용 중인데 이게 사실은 먼저 달에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됐다가 지금 다시 나온 것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게끔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7억 1,600만 원이 지금 3억 1,500만 원까지 떨어졌죠. 보게끔 되면은 3억 1,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토지가 7억 1,600만 원이고 제시의 건물 800만 원이 있는데 감정은 800만 원 제시의 건물 했지만은 진행되는 것은 건물 매각 제외해서 토지만 매각하기 때문에 7억 1,600만 원이 감정가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지상의 별지 지적 및 경과가치 제시의 건물이 소재하며 제시의 건물은 인접 지반에 걸쳐 일단의 토지로 이용 중인 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290-3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가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209-1이 있고 209-3이 있는데 209-1도 같은 주인으로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자동차 정비소 건물을 지었는데 209-3에 이만큼 여기도 어떻게 한다? 같이 침범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209-1번지 상에 있습니다. 근데 209-1번지는 경매로 나오지 않고 209-3번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쓰고 있고 209-1번지 지상에 이런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집어넣고 있는데 지금 우리 209-3번지에도 이만큼 어떤다? 침범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여기 모텔도 있고 다세대도 있는 바닷가 근처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게 마스터 자동차라고 되고 있고 여기가 마당이 있고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땅까지 같이 합쳐게끔 되면 뒤로도 바닷가가 바로 갈 수가 있는 곳인데 그 지금 뒤에 땅은 제놓고 요 앞에 땅만 경매로 나온 곳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닷가 근처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땅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은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무조건 자동차 정비 공장을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 정비 공장과 협상을 해서 땅을 어떻게 한다?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서 주변 환경이 변할 때까지 조금 2, 3년 기다렸다가 땅이 제대로 가격이 올라갈 때 그때에 건물을 짓든지 투자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한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대지 전인데 나는 대지를 받게 되면은 전용부담금 내야 되는 농지 전용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 없지만은 농지 전용부담금은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6054입니다. 여기도 보면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인데 건물이 여기 밑에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번에 경매로 나왔던 것을 제가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재경매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도 보면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은 저 건물이 아니라 이러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 이 건물이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건물 매각 제외인데 여기는 보면은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대상 물건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는 충청북도 음성구 읍내리 소위 있으나 목적 기와 지붕 단층중의 10평이 김 누구누구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상 물건 읍내리 513 지상의 건물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시 말하면 현재의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하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건물은 매각 제외로 하고 현재 토지만 경매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건물을 주는 땅 주인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쉬운 것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싫다고 할 때는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해서 건물을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넘겨받아서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귀상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귀상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법정 귀상권을 인정되는 것이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법정 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먼저 번에 10평이 30평짜리 땅에 10평의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10평에 대해서는 법정 귀상권을 인정하지만은 15평을 지었다면 5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먼저 번보다. 그 5평에 대해서는 법정 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평만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5평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서 이거는 일부 법정 귀상권의 인정, 일부 인정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자면 법정 귀상권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 건축주와 땅 주인이 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협상이 되게끔 된다 그러면 거의 3, 4개월 내에 이것은 우리가 매도하고 팔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집 상태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주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5655 충청북도 음성군 소유면 충돌이 1340 대지해서 토지만 매각입니다. 5억 3,900에 시작해서 2억 7,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대지가 좋아요? 농지가 좋아요? 그럼 대지가 농지보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농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대지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대지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만 차이거든요. 그러면 대지가 60만 원인데 농지가 30만 원에 농지 전용 허가 비용이 15만 원 들어간다면 농지에 집 짓는 것이 45만 원이죠. 그럼 대지가 60만 원이 좋아요? 농지 30만 원이 좋아요? 아니, 가격이 싼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집 질 수 있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똑같은 형태라고 봤을 때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창고 용지인다든지 공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를 내가 2,400평짜리는 봤지만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2,400평짜리 대지로 된 건 전 처음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게 대지니까 무조건 좋냐면 그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돈이 되는 것이 좋지 대지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골이지만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높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지였으면 이거보다 더 쌌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지였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 감정가 자체 5억 3천을 전부 다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51%까지 떨어서 2억 7,600까지 떨어졌으니 이거보다는 비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으면 집 하나 재봐야 200평이거든요. 근데 2,400평이라는 것이 전부 다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150평인지 200평인지 300평인지 분할해서 팔 수가 있다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후에 투자하라고 하면 안 하지만은 2억 7천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투자를 해봐서 조금씩 분할을 해서 얼마든지 분할을 하고 바로 건축 허가를 받는 지장이 없으니까 가격이 대지인데 이 정도 떨어졌다면 투자할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천한 겁니다. 대지가 2,300평짜리가 이렇게 밭으로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보세요. 보면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밭으로 돼 있죠. 난 밭으로 돼 있는 이런 땅이 2,400평짜리가 대지로 돼 있는 거는 제가 공장을 지었다든가 창고를 지었다든가 택지 개발했다든가 할 때는 2,400평짜리 대지를 봤는데 그 외에 이렇게 2,400평짜리 대지 처음 본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대지를 적당하게 2,400평을 200평씩으로 나눠도 12개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분할을 해서 가운데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해서 분할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물론 이것이 12개를 매매하려고 그러면 단박에 되지는 않겠죠.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반만 팔아도 우리 투자 수익은 일단은 건져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투자를 해보자고 추천한 겁니다. 이번에는 몇 페이지나 하면은 그 15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 맞아요? 14페이지. 네. 토지 매각, 건물 매각 제외. 현재 거주자 없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항성면 송어리. 해남이면 어쩌? 우리 대한민국 땅끝 나라죠. 이 땅끝 나라에 땅 투자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돈이 되면 한다. 네? 돈이 되면 해야지. 아니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 해남에 그 자동차 경주장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개발해서 뭐 만든다 해갖고 기획부동산들이 여기 하여튼 엄청나게 땅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팔았던 것이 한 30만 원 정도 주고 팔았던 땅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지목이 두 필지가 160평짜리고 137평이 대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방이 그
388평이 답이죠. 총 합쳐서 385평이죠. 제가 왜 이거를 추천했냐면은 아무리 자동차가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락거리는 시골이라도 도로 옆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 그러면은 한 15만 원은 가더라고요. 여기 해남에 땅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안 오른다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가격이 385평이 1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올려 쓴다고 하더라도 평당 4만 원 가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옛날 건물은 땅 주인한테 도움이 돼, 해가 돼? 도움이 돼요? 무슨 도움이 돼? 그 치우려면 쓰레기만 치우는 건데 쓰레기 치워주는 것이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진 않고 해가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연 취락지구죠. 자연 취락지구는 일정 주거지역과 같다는 얘기고, 취락지구라는 동네가 형성돼 있다 뜻입니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세 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필지인데, 제가 요런 집이 있죠.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런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 옛날에는 집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노인네가 살다가 요양병원에 가셨다든가 해서 이게 집이 비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면은 이 집을 수리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집을 내가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땅만 낙찰받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주인이 살고 있으면 땅을 사든지 협상을 할 텐데, 절대로 건물주인이 협상을 안 하고, 건물주인이 언제 나타나면 내가 여기 땅을 팔아갖고 집 새로 지려고 허물고 나면 딱 건물주인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도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뭐 건물주인의 뭐 내가 뭐 먼저 번에는 뭐 그 땅 주인의 뭐 양아들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조카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서 왜 남의 건물을 허물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농어촌 정비법이 있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어느 하나 되는 빈집을 인색 때문에 이를 해당 빈집이 소지한 지역 관청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고, 빈집을 신고하게끔 되면 어떤다? 직권으로 그 집을 어떤다? 철거할 수 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빈집을 소유할 수 없을 때는 보상하게 해당하는 금액을 어떤다? 공탁하여야 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집을 쓸만하면은 건축주를 찾아서 내가 인수를 하는 거고, 필요 없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해남군에다 얘기해서 저 빈집을 철거해서 없애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철거를 해주게끔 되는데, 제가 이게 법에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철거해달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것을 예산을 얼마를 마련했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다 썼기 때문에 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다른 때 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거 기다렸다가 철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그거 다 철거하려고 그러면 한 700만 원이 먹히는데 한 집에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50%는 지원해 드리고 50%는 자비로 좀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100%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반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더라도 건물주가 나한테 와서 따질 수는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물었으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봐서
그렇게 허물을 수도 있고 그대로 더 인수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태를 가봐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해남에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감정평가를 한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금 녹천리 48-9 이 물건도 먼저 달에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변경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돼서 다시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건물을 전체 매각을 하고 제가 이것을 팔려면 매도를 하려면은 토지 지분을 마저 내가 전부 다 어떤다? 가져와야 됩니다. 토지 지분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거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1억 8천짜리가 8,9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 가격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내가 토지 지분을 다 가져올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땅을 이런 식으로 내가 매입을 해서 제3자에게 팔아보겠다고 하시는 분은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나머지 지분을 내가 가져올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런 물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이 준공업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에 토지가 48-9번지는 357에 110입니다. 지목이 뭐죠? 답으로 돼 있죠. 지목이 답으로 돼 있으면 농지증을 내야 안 돼도 됩니까? 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씩씩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전답 과소는 농지층이 필요 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357분의 112라고 하면은 약 3분의 1만 땅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48-12는 735에 640이다 보니까 7분의 6 정도가 제가 사는 거고 7분의 1 정도는 제가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48-9와 48-12를 전부 다 합쳐보면 3분의 2 정도는 내가 토지를 가지고 오는 거고 3분의 1은 못 가져오는 거고 건물은 전부 다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3분의 1 건물을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로 건물을 낙찰받은 우리에게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려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마다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을 다 가져올 자신이 있을 때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자는 없죠. 이게 건물이 같이 나왔는데 건물 전체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 지분자는 공자 우선 매수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만 지분이고 건물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만 지분을 가진 사람이 공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6번 아파트 4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교동 175-1 오뚜기 아파트.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오뚜기 아파트 내가 물어봤더니 그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이것을 추천을 할까 말까 하다가 추천하기로 결심했는데 추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릉시 교동 강릉 명륜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은 통칭 교동 오뚜기 아파트 가동 1층 111호에 전입되어 있는 채무자의 모 심정숙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 4명이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 4명의 엄마인 심정숙이가 여기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황 조사 시 채무자의 모 심정숙을 만나 면담한 바 본건에는 본인 외에 다른 거주자는 없으며 채무자 노영하는 본건으로 주소 전입은 되어 있으나 실거주는 하지 않고 현재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함.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 4명이 있죠. 노미라, 노영일, 노영아, 노혜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4분의 1을 낙찰을 받아서 여기 살고 있는 엄마 나가라.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이 엄마는 이 노미라, 노영일, 노영아, 노혜래 중에서 누구네 집에 가야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자식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이것을 협상을 해서 엄마가 여기를 그대로 계시게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2019 타경 33131 대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에 5분의 1씩 지분 매각입니다. 하나의 토지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하나의 토지는 지목이 뭐야? 답. 하나는 뭐야? 대지. 둘 다 5분의 1 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주택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주택은 매각 제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땅은 답은 제가 보기엔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가 650만 원이고 밭은 3,700만 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이 88-1 집이 있죠. 제가 여기 88-1 집을 가봤더니 집이 아주 쌍팍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내가 더 놀란 게 이렇게 보면 태극기가 꽂혀 있더라고요. 태극기 꽂혀 있죠. 여기 앞에 자동차도 아주 좋은 자동차가 하나 어떻나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기 아까 농지는 5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협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건물 철거해라.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면 이 집에서 어떻게 하나 거저는 곳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협상으로 끝이 날 물건으로 보고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승연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세호, 이승연, 이유호, 이지연, 이혜연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보면은 여기 이지연 외에는 나머지 이혜연, 이윤호, 이승연, 이세호는 이곳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승연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 지분이 하나 나왔어도 이세호와 이윤호와 이혜연이가 이곳에 그대로 살으려면은 이승연이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것을 자기네들이 어떤다? 해결해야지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8 타경 103322 이것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여기 보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입찰을 들어갈 때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여기 보면 그 전부가 있는데 없다, 대항력이 없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당은 2017년도 했는데 전입이 한 얘기는 이혼 전서부터의 건물 주인이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혼을 하고서는 소송을 한 것 같아요. 보면 강제경매로 돈 내놔라 이렇게 해갖고 소송을 한 것 같아갖고 이것이 강제경매로 경매가 나왔고, 1번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보다도 앞선 전입자지만은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주인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권 신고를 해놨어요. 유치권 신고를 해놨는데 핵심은 여기 보면 점유가 있죠. 임차인 점유, 임차인 점유. 누가 점유돼? 전처리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목적물의 수차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함. 동사무소 전입세대 열람 전처리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유치권자가 전입되어 있다는 것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유치권 신고를 해놨어도 유치권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권은 배제하고 이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현재 낙찰 받은 가격과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3억 9,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억 9,500에 팔을 수 있을는지 3억에 팔을는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번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대효동 7-2 토지 2분의 1 지분 건물 전체 공장 전체 매각. 저 이거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 물건 중에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토지 2분의 1 지분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토지 지분은 88평이고 건물이 62평인데 1억 7,300에 시작해서 9,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기타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탐문 조사에 따르면 기호 4토지는 현황 인접 토지에 소유하는 타인 소유 건물이 침범 소지하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 취량이 필요한 바 평가 목적을 거해 이에 구대는 시 평가하고 때 타인 소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의 평가액을 토지 건물 감정평가에 변기했으니 경비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가리 땅이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입니다. 4번. 여기 4번이죠. 4번이고 여기에 보면 여기만큼이 지금 잘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에.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잘라달라고 해도 안 잘라주는 겁니다. 원래는. 안 잘라주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잘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옆집에서 뭐랬어? 옆집에서 침범을 했기 때문에 잘라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른 것이 측량을 해서 옆집에서 침범한 것만큼 잘랐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옆집에 가서 이거 사라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 2, 3번만 나온 건데 여기 3번은 요 도로로 된 거고 1번은 건물이고 2번은 토지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공장으로 지어져 있죠. 내부를 보시면 철골조로 지어져 있어서 여기 일종의 2층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저기 사무실을 만들어 놨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엔 공장 상태도 상당히 좋고 위치도 좋고 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것도 무슨 문제냐 하면은 땅의 2분의 1이 다른 사람 거라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토지 2분의 1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공주 유구읍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낙찰을 받고 토지를 마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자신나게 있으신 분은 투자하십시오. 또는 낙찰받고 토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낙찰받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낙찰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가져오자는 얘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릴 겁니다. 이 땅을 마저 가져오는 부분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지분권자를 찾아가서 협상을 해도 되고, 땅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상대편을 만나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를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어떤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특별하게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토지 지분을 마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은 속으로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 넘어가겠습니다. 2019 타경 66629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979. 일산에 계신 분들은 아니죠. 정발산 밑에 이 마두동 유명한 곳이죠. 주거 전용 지역이고, 제가 읽기는 옛날에 이 동네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여기 그 땅을 하나 사서 집을 지어서 살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처음에 이게 하고 나서 한 10년, 15년 지나고서 이 동네에 경매물건이 나서 몇 번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동네가 물론 거주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무슨 기획사 사무실 뭐 이렇게 해갖고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좋고 집 자체가 전부 다 잘 지어졌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자체부터 독특하게 설계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독특하게 설계를 잘 해갖고 집이 모양이 생긴 것이 다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설계할 때부터 전용 주거지역으로서 내 땅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가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 감정가가 12억인데 6억 2,400까지 떨어졌는데 전입을 누가 했는데 저당이 얼마로 전입을 세입자가 얼마죠? 6억 7천이죠. 6억 7천인데 이분이 뭐가 있죠? 대항력 있는 분이 있죠. 근데 이분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차권 등기해놓고 임차권 등기하신 분이 어떤다? 강제 경매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이 6억 2,400까지 떨어졌지만은 그 세입자의 돈은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는 자기 돈을 다 못 받았을 때에 그걸 우리가 대항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해세를 냈겠느냐 안 냈겠느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입찰을 할 때 띄는 게 뭘 띄죠? 경매 비용 먼저 띄죠. 두 번째 띄는 게 뭘 띄죠? 당해세 띄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해세를 안 냈다면 당해세가 먼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경매 비용을 먼저 뺄 테니까 6억 7천에서 당해세하고 경매 비용을 얹혀서 우리는 들어가야지 된다. 어차피 우리는 그 돈을 물어줘야 되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입찰에 들어갔을 때 이 12억짜리 물건을 내가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겠냐를 판단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입구에 공동으로 주차를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를 그냥 개인 주택으로 쓰지 않고 여기에 보면 집들이 좀 크게 지어져 있거든요. 60평, 80평 이렇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큰 집으로 지어진 것은 개인 주택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로 임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이 동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일산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내가 너무 잘 아는 척했네. 사전 스튜디오 같은 것도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죠, 이 동네가. 근데 가격이 내가 감정가 12억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보면 6억 7천에 대항력이었으니까 요거 한 8, 9천 정도 이상은 입찰에 들어가면은 대항력 있는 배당 다 받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그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알고 그렇게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산에서 상당히 좋은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정발산 바로 밑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산촌리 토지만 9분의 4 지분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채권이 700만 원입니다. 지목이 답으로 돼 있거든요. 지목이 답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농지증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내요? 안 내요? 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증 필요 없다고. 여기 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건물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해서 얼마죠? 700만 원이죠, 여기요. 700만 원이죠. 이게. 그러면 이 700만 원 때문에 이것이 경매가 진행돼요? 취하돼요? 이거 취하될 거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에 들어가서 취하된다고 보면 우리 취하 도장을 찍어주고 한 3, 400만 원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물론 취하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1억 2,400이 7,9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 가져와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손효연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죠. 건축물 관리 대장은 있고 등기부 등본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효연의 미등기 건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놓고 등기부 등본 만들어지 않고 상속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게 밤에 갔었는데 집은 크거든요. 집은 큰데 그 1층 안방이고 거기 하나의 희미한 불 하나 켜져 있는 거 보고 노인네 혼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주변은 전부 다 상가고 환하고 좋아요. 앞에도 그 공인중개사가 있고 뒤에는 곰탕집으로 있어갖고 주차장도 아주 넓고 동네 자체는 상당히 좋은 곳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위치는. 여기 있는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요 건물. 요 건물.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여기 앞에 이게 공인중개사도 있고 했는데 여기 이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건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취하시키지 않고 우리가 다 낙찰을 받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또 경매로 다 팔자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나 건물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건물로 봤습니다. 12번 건물 및 대지 370제곱미터, 임야가 5,977제곱미터인데 누가 지분으로 낙찰 받았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다 팔아서 돈으로 나오자 하는 바람에 공묘를 분할 경매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땅이 1919평입니다.
여기 3억 8,900에 시작해서 1억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549-1이 대지구 본 산 74-1이 임야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의 경매 물건 보면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을 내가 두 번째 보는 건데, 이게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지목이 뭔데? 임야인데. 그럼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증을 내라는 얘기는 농지법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법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이기 때문에 농지법 적용 대상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항공사진으로 잠깐 볼까요? 한번? 항공사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이죠. 양쪽 옆이 산이 있죠. 양쪽 옆이 산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산을 이거를 나무를 비워내고 여기를 개간을 해서 농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목을 어떤다? 변경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야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과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정가가 한 20%에서 3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지목을 전으로 변경시켜달라고 그러면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라는 것을 어디 간다? 관공서에서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목을 전으로 바꿔놓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농지연금용으로 쓰면 아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 이것이 양쪽 산을 잘라놓고 이렇게 밭으로 만들어 놓은 있는 것이 보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지분으로 받아가지고 2,600만 원의 지분으로 받아가지고 협상이 안 되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나온 겁니다. 이번엔 제주도 물건입니다. 이번에 공매입니다. 공매 물건 2018 13900-001.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 대지만 공매로 나온 것입니다. 면적이 794제곱미터입니다. 전입이 조용남이하고 고여선이가 있는데 96년도와 2007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빠른 것이 2020년입니다. 2020년이고 2018년도에 여기 보면은 제주세무서에서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96년도가 2007년도이기 때문에 따지자면은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우리는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무서워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무서워요? 제가 판단하기 이분들은 여기에 있는 고 누구나 조 누구시는 분은 대항력 있는 전입자이지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는 안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20일부터 23일 날 이것이 공매로 진행됐는데 제가 이것을 추려서 작성할 때가 9월 한 20날이나 21일쯤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때 21일에서부터 23일 날 낙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후에 보니까 낙찰을 안 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추석 쉬고 나면
10월 5일서부터 10월 7일이죠. 3억 6,500인데 2억 2,500까지 떨어졌을 때 입찰에 들어가기 딱 좋은 때라고 판단합니다. 땅이 지금 몇 평이죠? 794제곱미터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떤다? 옛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집이 뭐 이렇게 되면 집이 지어져 있죠. 근데 건축물 관리정 없이 집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에게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에게 내 토지를 매도하고 나오든지 어떤 방법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수익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지는 누구로 돼 있죠? 변인구로 돼 있죠. 건물은 누구로 돼 있죠? 변성구로 돼 있죠. 근데 소유자가 옛날에는 누구였죠? 변태임이었죠. 변태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변인구가 변태임이라는 얘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적이 없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없죠. 자, 우리 화면을 보시다시피 제가 딱 1시간 강의를 하고 나니까 쉬는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연구해갖고 났으니까 지금 10분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